안녕하세요. 촘촘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곳이었나요? 그냥 흔한 시골 동네 모텔이요. 이야기는 한여름 찾아온 수상한 손님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일반인들이 일생에서 맞닥뜨릴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건들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이 이야기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병렬식으로 각 인물과 사건이 서로 대조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분리된 이야기 구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이 바로 파출소장 윤보민입니다. 이야기는 모텔과 펜션, 모텔 주인 구상준과 펜션 주인 전영아, 모텔 주인 아들 구기호와 펜션 주인 딸 전희선, 모텔의 수상한 손님 지양철과 펜션의 수상한 손님 유성아, 모텔의 호수, 펜션의 수영장, 구상준의 친구 박종두, 전영아의 지인 박용채, 이렇게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각기 비슷한 듯 다른 대조되는 방식으로 숙박소의 모습과 사람들을 비춰주므로 이들에게서 감독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감정은 동일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회 시작 시 소주제에 알맞은 한 장의 포스터 같은 인트로 역시 눈에 띄는 요소인데요. 잔잔한 음성의 배우들의 나레이션과 인트로를 통해 각 회차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힌트를 던지므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재미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 문장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굵직한 주제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쿵 소리가 났는가요? 안 났는가요? 김윤석 배우는 거의 20년 전 개봉한 영화 타짜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아귀라는 캐릭터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는데요. 그래서 시사회 때 박경림 씨는 혹시 뜻밖의 손님이 김윤석 배우가 아니냐고 물어보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었는데요. 그 사이 많은 작품으로 김윤석 배우는 다양한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김윤석 배우가 가진 목소리와 표정에서 중년 배우의 남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에는 전영아라는 캐릭터의 답답함을 빌드업해 가는데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주변인들 모두가 중산층에 속하는 사회적 고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임원의 위치, 서울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모두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시골로 가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치랑은 거리가 있는 펜션 운영을 선택하는 답답한 사람임을,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펜션을 소중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그가 왜 그런 답답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득해갑니다. 그가 한 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최악의 희망 속에서. 대한민국 영화사의 악귀 못지않은 악역이라 하면 영화 범죄도시의 장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장첸이 바로 배우 윤계상이죠. 윤계상은 1999년 G.O.D를 통해 1집 앨범을 내며 2005년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그룹의 보컬과 래퍼를 담당했는데요. G.O.D가 해체한 이후 벌써 20년 가까이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윤계상은 최근 유괴의 날 드라마를 통해 어수룩한 유괴범 연기에서 그만이 가진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계상이 맡은 구상준은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아들과 아내를 설득하여 함께 레이크뷰를 운영하며 머물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양철이라는 불청객을 통해 그들의 삶은 재건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최선의 절망 속에서 20년 가까운 인생을 보내는데요. 윤보민 경찰서장은 펜션 사장 전영아에게 모두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한다고 말하죠. 실제로 구상준 역시 그의 아내 서은경에게 어디부터 내가 잘못했냐고 손님을 받은 것, 모텔을 시작한 것, 결혼한 것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1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라는 소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요.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들여다봐야 할 피해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개구리, 살해범의 직접적 피해자가 죽은 당사자와 가족들 뿐일까요? 이 이야기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성아 역을 맡은 고민씨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8년 마녀에서 김다미 배우 옆에 있던 배우가 지금의 고민씨 배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아이였는데요. 2023년 밀수에서도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고민씨 배우는 최근 스위트홈까지 출연하며 필모가 아주 다양해졌고 이번 아홉숲을 통해 인생 역작을 만난 듯 싶습니다. 고민씨 씨가 이번 드라마에서 거의 패션쇼를 하다시피 출연을 하는데요. 저는 여자여도 그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남자 시청자분들은 고민씨 씨의 매력에 확실히 매료될 듯해요. 캐릭터 유성아를 보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영화 아가씨의 김민희 배우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5년 전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고유정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고유정 사건에 실제로는 현 남편의 아들이 살해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고유정은 아들이 죽기 전날 남편과 아들에게 카레를 연달아 식사로 주었고 아들과 남편의 몸에 졸피뎀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아이는 향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사실이 남편에게는 염색을 시키는 등의 치밀함을 드러냈는데요. 이야기에서는 카레 대신 스파게티를 통해 그때의 잔인함을 간접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배우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필모를 갖춘 배우이죠. 난 그냥 이 재밌는 놀이의 술래입니다. 라는 대사에서 술래의 역할인 윤보민과 유성아의 술래잡기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드라마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 생각됩니다. 구기호는 가장 먼저 사건의 쿵 소리를 들은 인물입니다. 어린 구기호는 자신이 쿵 소리를 외면하면서 이후 벌어진 사건들로 텅 비어진 마음을 테란의 특수 유닛 고스트를 통해 채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중 지향철은 어린 구기호를 맞닥뜨렸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구기호의 손에 들린 게임 CD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종족을 물어보는데요. 어린 구기호는 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향철은 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향철은 어린 구기호에게 고스트가 되길 요구하며 자신의 검정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때부터 구기호는 실제로 은폐, 저격, 높은 훈련과 정신력을 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테란의 특수 유닛이 된 구기호는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 그 모자를 전영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후반 전개가 살짝 느려서 한국 사람들에겐 답답할 수 있는데요. 1.5배 시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주행 하시면서 각 잡고 한 장면 한 장면 뜯어보시면서 8회까지 긴장있게 시청하시면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재밌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로 가셔서 시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